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묻게 되면 단순히 그때 졸음운전을 했던 것 뿐이고 피곤해서 추돌 사고를 낸 것인데 긴가민가해서 그냥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은 뺑소니로 처벌도 안 받고 음주운전죄로도 처벌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현장 도주를 하는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호칭되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라고 하면 소위 생각할 때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실제 사건에서 보면 피해 정도가 아주 큰 수준의 음주뺑소니 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건 유형은 본인이 술을 몇 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거나 뒤에서 추돌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당연히 큰 잘못을 한 것이고 그에 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할 것인데요. 술을 몇 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했다면 그때는 당연하지만 차량에서 하차 후 상대방에게 사죄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나게 됩니다. 일단 당연히 하차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원래 보통 때라면 보험사를 부르든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음주운전이었으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인데요. 일단 하차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내가 술 냄새가 날 것이니 음주운전 사실은 당연히 들통날 것이고 어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니 당장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일단 현장을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도주를 하든 제3의 장소 모텔이나 친구 집 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어차피 연락을 받게 될 것인데 도로 주변에 CCTV도 많고 다른 차량 목격자들도 많을 것이니 어차피 다음날이 되면 술은 깰 것이니까 음주운전 사실은 숨길 수가 있을 것 같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냐고 추궁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묻게 되면 단순히 그때 졸음운전을 했던 것 뿐이고 피곤해서 추돌 사고를 낸 것인데 긴가민가해서 그냥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은 뺑소니로 처벌도 안 받고 음주운전죄로도 처벌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의 거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운전 등 자기가 찔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도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서에서도 단순히 졸음운전으로 사고 사실을 몰랐으니 집에 갔다는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사고 운전자의 사건 당일에 행적 조회를 해보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웬만한 도로나 이런 데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에 차량을 휘청휘청 내면서 운전을 했다든지 앞 차량에 사고를 내고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데 흠이 빨간 등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통 도로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 사실만 드러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깜빡 돌아서 긴가민가해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런 내용의 변명은 절대 통할 리가 없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경찰에 분명 신고를 당연히 할 것이고 사고 다음날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니 경찰 조사에 나와라. 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냐?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대다수 전화를 받게 되는 도주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고 간 것은 사실인데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었다. 다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때 수사관한테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전화는 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 조사에 나갔을 때인데요. 모든 내용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보험사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뺑소니 관련 면책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면책금은 납부하고 보험 처리를 우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향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는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재취득에 관해서도 4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4년 내지 5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관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피의자의 생각을 묻게 됩니다. 사고 당일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는지, 어디서 운전을 해왔는지, 음주운전이 전혀 아니었는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대다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은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당일 행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왔다고 한다면 그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서 주문 내역을 모두 확인도 할 수 있고 음식점 내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에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의자
피해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조회를 하게 되면 모두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가는 모든 내용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뺑소니 도주치 상태 처벌 수위는 벌금만 하더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고 실제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를 하긴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니 벌금 몇백만 원 받고 끝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되고 기존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약식 기소 정도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 대다수 사건에서는 정치재판에 회부돼서 고액의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제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높거나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약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해자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해서 진단서를 제출 안 하기로 약정을 하고 합의금을 더 주던지 사죄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죄로 혐의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 실무상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받아오라고 하는 업무입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야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이 입증되고 도주치상 혐의를 피의 혐의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만 먼저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 연락처를 먼저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따로 합의를 해서 처벌이 안 되도록 조치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면 절대 피해자 연락처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뒤에 진술 조서를 다 받아두고 상해 진단서도 접수받은 후 그 시점이 되어서야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쪽 가해자가 먼저 어떤 합의 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 법에서 정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조서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접수받아서 기록에 천철한 이후에야 피해자 연락처를 이쪽 가해 운전자 측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 차량 운전자가 원래 지인이었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입장에서 다른 차량의 소유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도주를 했다는 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으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서도 재판 때 가서 합의를 해서 제출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을 해야 혹여라도 약식 기소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적정 합의금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이 합의금 액수가 되는 것이며 피해자가 실제 다친 정도나 가해자의 자력 유무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사건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합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최소 500만 원 전후 정도 이상의 합의금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금 액수 산정 부분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피해자 측과 적절히 교신해서 합의금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에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은 피해자 누구누구는 가해자 누구누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액수 조율이 잘 되지 않거나 합의금 산정에서 이견이 끝까지 있을 때는 일단 형사 합의로만 한정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합의서 문구에서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형사 합의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차후 피해자는 자기의 추가 손해가 있을 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합의서를 작성받을 때는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합의서 원본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신분증 사진 등도 함께 교부받아야 하는데요.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받아야지 먼저 합의금부터 보냈다가는 자칫하면 합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피해자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항상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경우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음주운전 정황까지 드러나는 이상에는 피해자 합의를 안 할 경우 자칫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할 때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합의 과정을 이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진정한 사과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연락 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부득이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연락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과 의사를 담은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 등을 변호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 도주치상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처벌 수위나 형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칫하면 구속사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도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피해자 합의 조율, 양형자료 제출과 재판 대응까지 모두 변호사가 일임해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은 법률사무소 YC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